최명지, 네가 내 딸을 저주해. 유진이를 죽게 만든 것도 너였구나.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발견된 부적으로 인해 과거 최명지가 저지른 악행이 모두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텅 빈 방 안으로 거친 숨소리와 벽지 뜯기는 소리가 어지럽게 엉켰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업자가 녹슨 도구를 뒷손으로 침대 밑을 들추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오래된 시간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멈춘 지 오래였고 흐릿하게 남은 어린 유진의 낙서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생기로 가득했을 공간은 먼지와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업자는 침대 밑에서 발견된 물건을 바라보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쳤습니다. 낡고 붉은 종이 한 장이 삐걱대는 침대 다리 사이에서 반쯤 찢긴 채로 끼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업자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며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었습니다. 먼지가 휘날리며 붉은 종이가 빛을 받았습니다. 거기엔 유진이라는 이름과 기묘한 문구들이 서툴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양새부터 섬뜩해 보였습니다. 이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업자는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장비서에게 보고했습니다. 장비서는 부적을 받자마자 눈썹을 좁혔습니다. 매끄럽던 얼굴에 일순간 그늘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했던 장비서도 이 기묘한 물건 앞에서는 그러기 힘들었습니다. 종이를 가까이 들여다보는 순간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예감이 안 좋습니다. 회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장비서는 손끝을 떨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신여진 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신여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멀리서도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유진양 방에서 기이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부적 같은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장비서는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신여진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직접 봐야겠어. 잠시 뒤 신여진은 장비서와 함께 문제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새하얀 옷깃이 벽지의 칙칙한 먼지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방의 차가운 공기가 신여진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벽을 한번 훑어본 신여진은 침대 아래에서 장비서가 건넨 붉은 종이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이게... 신여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친 손글씨로 적힌 기묘한 문구는 해독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유진양 방을 리모델링하면서 발견된 물건입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비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울렸습니다. 신여진은 아무 말 없이 부적을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딸의 기억이 벽지처럼 벗겨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진이 사라진 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단서의 끈이 이번에도 여전히 잡힐 듯 말 듯한 상태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 둔 건지 알 방법 없어? 신여진은 부적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부적에 적힌 문구를 분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장비서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신여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딸에 대한 기억과 희미한 불안감이 뒤섞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방은 계속 손 떼지 말고 나머지 리모델링만 진행해. 누가 이걸 두고 갔는지 반드시 확인해. 신여진은 냉철하게 지시했습니다.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의 눈앞에는 여전히 붉고 낡은 부적에 새겨진 유진의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유진아. 신여진은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찾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방 안에 짙은 긴장감이 드리웠습니다. 부적에 적힌 이름이 윤유진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신여진은 붉은 종이를 손에 들고 멈춰 섰습니다. 부적에 적힌 유진의 이름과 그 아래 흐릿하게 번진 문구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눈썹이 서서히 좁아지며 신여진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유진이 이름을 이렇게 썼다고? 신여진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손끝에서 부적이 흔들렸고 땀 한 방울이 이마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문구 속에서 느껴지는 악의적인 의도가 신여진의 가슴속 깊은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장비서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고 긴장한 얼굴로 다가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장비서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어? 신여진은 부적을 손으로 찢어버릴 듯이 꽉 쥐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유진이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는 짓을 누가 한 거냐고. 신여진은 부적을 장비서에게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뭔지 당장 알아내. 장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응답했습니다.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회장님. 신여진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보였지만 등 뒤로도 그녀의 분노가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손끝까지 힘이 잔뜩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 신여진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황진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진구가 전화를 받자 신여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구야, 이 부적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줘.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 황진구의 차분하고도 결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장비서와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닐 거야.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를 가져와.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황진구는 확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신여진은 다시 부적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러 의심과 가능성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우가 누구든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결의가 강렬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황진구는 장비서와 합류하여 부적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비서님, 회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 단서 하나라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황진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일은 그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들이 추적할 실마리는 여전히 희미했지만 신여진의 분노를 식힐 진실을 찾아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황진구는 사무실에 앉아 부적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의 이름이 적힌 그 낡은 붉은 종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가 담긴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 황진구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황진구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점술사 출신으로 알려진 오랜 인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든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전화기 너머 점술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이게 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좀 봐주세요. 황진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이 전송되고 잠시 후 점술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심각하네요. 저주와 불운을 기원하는 부적이에요. 게다가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황진구의 눈썹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이 부적이 유진이라는 이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누군가 어린 유진에게 이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는 거죠. 점술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적은 보통 강한 감정, 특히 증오나 질투 같은 감정이 있을 때 쓰이죠. 부적을 쓴 사람이 유진과 가깝고 적대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진구는 점술사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목소리가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유진이의 주변인을 모두 조사해야겠습니다. 과거에 유진과 가까웠던 사람들,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전부요. 점술사는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이 부적이 오래된 거라면 당시 유진과 얽혀있던 인물 중 누군가가 원한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중히 접근하세요.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진구는 전화를 끊고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유진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웃던 모습만 보였는데 누군가 그 천진난만한 아이에게 불행을 빌고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황진구는 장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장비서가 들어오자 황진구는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 부적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유진 양과 얽혀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주세요. 장비서는 신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황진구는 책상 위에 놓인 부적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진 양,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 거예요. 그날부터 황진구는 과거 유진과 관련된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속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단서로 등장한 이름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적의 저주에 얽힌 진실이 그의 손끝에서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최명진은 자신의 방 안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자꾸만 핸드백에 끈을 꼬는 습관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은 그녀의 머릿속에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듯한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혹시 그 방에서 무언가가 발견된 건 아니겠지? 최명진은 중얼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핸드백 끈이 아슬아슬하게 당겨졌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리모델링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신여진의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장비서가 신여진과 은밀히 나누는 대화는 최명지의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최명지가 잊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돌아다니던 최명지는 멀리서 장비서와 신여진이 서류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신여진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으며 장비서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저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거지? 최명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뇌리 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혹시 그 방에서 내가 남긴 흔적이라도 발견된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무 오래된 일인데.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최명진은 서둘러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영아, 형님이 유진에 대해 뭔가 파고들기 시작한 것 같아. 너도 조심해야 해. 윤세영은 심드렁하게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들키겠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윤세영의 태도는 여전히 가볍고 무심해 보였지만 최명진은 딸의 안일함이 못마땅했습니다. 최명진은 딸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 진짜 너무 무책임하다. 저주부적이 드러나면 모든 게 끝이야. 최명진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였습니다. 윤세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꾸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최명진은 딸의 반응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경고하고 싶었지만 윤세영은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떠돌았고 최명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신여진과 장비서는 서류 속 부적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최명진은 두 사람을 다시 힐끔 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불안감이 최명지의 내면을 갉아먹는 듯 그녀의 시선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절대 들켜선 안 돼. 최명진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초조하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황진구는 조사에 몰두하며 유진의 방과 관련된 사람들의 목록을 검토했습니다.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동안 몇 가지 수상한 정황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유진이 실종되기 전후로 방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의 이름 중 최명지의 이름이 유독 눈에 띄게 자주 등장했습니다. 최명지가 유진의 방을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다고? 황진구는 의아해하며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녀가 유진의 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증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추가적으로 목격자들을 찾아다니며 당시 최명지의 행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지가 유진 양 실종 직후 무슨 말을 자주 했습니까? 황진구는 한동안 유진의 주변에서 일했던 가사 도우미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분이 자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중얼거리곤 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좀 이상하네요.
황진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도한 자기 체면 같은 최명지의 태도가 그저 단순한 안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나온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한 황진구는 장비서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장비서가 들어서자 황진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장비서님 확인해 보세요. 최명지가 유진 양의 방을 자주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유진 양이 사라진 후 최명지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장비서는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우연은 아니겠군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황진구는 깊게 숨을 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명지가 유진 양에게 해코지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최선일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황진구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제가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황진구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를 손에 쥔 이상 이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신여진의 사무실은 냉철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낮의 햇살도 신여진의 굳은 표정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붉고 낡은 부적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신여진의 차가운 시선이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명지가 들어왔습니다. 최명지의 얼굴엔 어색한 미소와 초조함이 동시에 얹혀 있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형님? 최명지는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신여진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유진이 방에서 나온 이 부적에 대해 설명해봐. 신여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명지는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시선은 부적에 고정되었고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게 왜 유진이 방에서 나와요? 전 몰라요. 최명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여진은 부적을 집어들어 흔들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네가 이걸 쓴 사람이라는 증언이 있어. 최명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머뭇거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님, 그건 누군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나 신여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냉혹한 눈빛으로 최명지를 바라보며 날카롭게 쏘아 붙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유진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낼 거야. 최명지는 더 이상 변명조차 떠올릴 수 없는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황진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황진구는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최명지가 유진이 방을 자주 드나든 기록과 당시 최명지가 했던 발언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부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여진은 황진구의 말을 듣고 다시 최명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더 숨길 수 없을 거야. 사실대로 말해. 최명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눈에 거슬렸어요. 항상 비교당하던 세영이가 불쌍했단 말이에요. 최명지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방 안의 침묵을 깨트렸습니다. 신여진은 최명지의 말을 들으며 손끝까지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진에게 저주를 퍼붓기 위해 부적을 붙였다고? 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신여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명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화풀이였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실종됐을 때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신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표정은 단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에게 그렇게까지 증오를 가졌으면서 네 딸 윤세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는 거지. 하지만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최명진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형님,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그러나 신여진은 그녀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죄를 끝까지 밝혀내겠다.
법도 사람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신여진은 차갑게 고개를 돌리고 부적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부적 위로 떨어지며 작게 번져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지만 그 감정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신여진의 결의로 인해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최명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황진구는 그런 최명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 비극의 상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은 적막했지만 최명지와 윤세영 사이의 분위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처럼 불안정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윤세영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눈앞의 어머니 최명진은 침착함을 가장하려 애썼지만 흘러내리는 땀이 그녀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짓을 했어? 윤세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당황한 얼굴로 윤세영을 쳐다보더니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소파를 내리쳤습니다. 왜냐니?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지키려고? 윤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유진이한테 저주를 퍼붓는 게 날 지키는 방법이었다고? 최명진은 윤세영의 반응에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네가 몰랐으니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는 거야. 네가 유진이랑 비교당하며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나 해. 윤세영은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야. 유진이가 싫다고 저주를 퍼붓고 결국 실종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최명진은 윤세영을 향해 몸을 돌리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유진이에게 계속 짓눌리면서 사는 게 더 나았겠어? 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나 윤세영은 최명지의 말을 듣고 더욱 격분했습니다. 최선? 그게 최선이었다고? 엄마 때문에 이제 모든 화살이 나한테 돌아올 거야. 난 어떻게 하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울부짖으며 싸웠습니다. 방 안은 금방 소란으로 가득 찼고 최명진은 윤세영에게서 등을 돌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넌 유진이를 이길 수 없어. 그 애가 돌아오면 넌 끝이야. 최명지의 차가운 말이 방 안을 무겁게 내리누르며 윤세영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윤세영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럴 리 없잖아. 최명진은 냉정한 표정으로 윤세영을 돌아보았습니다. 네가 무슨 수로 유진이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어? 윤세영은 공포에 휩싸인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이 돌아온다면, 그리고 신여진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다면 자신과 최명지가 감당해야 할 대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명지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난 네가 살아남길 바랐어. 그게 다야.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세영은 어둠 속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다 끝난 거 아니야? 최명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내렸던 선택들이 결국 서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음을 두 사람 모두 깨닫고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경찰서로 이송되는 모습은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성그룹 동서, 유진양 죽음 연루 의혹이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에 깔렸습니다. 기자들은 최명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유진양의 실종과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부적을 이용한 저주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최명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손에 이끌려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철저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혜성그룹 저택 안, 텅 빈 거실에서 윤세영은 텔레비전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숨막힐 듯 뛰고 있었지만 얼굴엔 분노와 절망이 엉켜 있었습니다. 최명지의 체포 소식은 이미 언론의 뜨거운 주제가 되었고 두 사람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게도 온 세상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뉴스 화면을 끄지도 못한 채 손가락으로 소파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랬어?
문이 열리며 최명지의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세영 양, 지금 언론 대응이 시급합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윤세영은 말을 끊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끝났어요. 엄마도 나도. 이제 덮을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머뭇거렸습니다. 윤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안, 최명진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끝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세영이 들어오자 최명진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영아. 최명진은 흐느끼며 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가 널 지키려고 했던 거야. 너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윤세영은 최명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끝이야. 차갑게 내뱉은 딸의 말에 최명진은 손을 내리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부딪혔지만 윤세영의 눈엔 분노와 실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이를 없애려고 한 건 엄마지만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한 나도 똑같아. 엄마랑 나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윤세영은 등을 돌렸습니다. 최명진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하루 종일 최명지와 윤세영의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저주 부적 사건부터 유진의 죽음에 대한 의혹과 최명지의 자백까지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혜성그룹 동서, 저주의 부적과 유진 실종 관련 자백. 유진 양 실종, 혜성과 내부 갈등의 결과인가. 사람들은 거리를 걸으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다 용서될 줄 알았나 봐. 최명지와 윤세영을 향한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최명지는 유치장에서 쏟아지는 외부의 비난과 내면의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윤세영은 집으로 돌아오며 자신이 받은 상처와 책임감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추악한 진실은 세상에 모두 드러났고 그들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뿐이었습니다. 혜성그룹에 드리워진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구하나는 여전히 작은 옥탑방에서 은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은총은 그녀의 품속에서 고개를 들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구하나는 그런 은총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과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의 뺨을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이 아이는 내가 끝까지 지킬게.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은총이가 외롭지 않도록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그러니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눈물이 구하나의 눈에서 떨어져 은총의 머리칼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구하나는 은총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은총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은총의 따뜻한 체온은 구하나에게 희망과 책임을 동시에 안겨주는 듯 했습니다. 구하나는 아이를 품에 더욱 꽉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네가 없는 세상에서도 은총이가 행복하게 자라게 할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야.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혜성그룹 회장실. 신여진은 사무실에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인 유진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유진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신여진의 가슴을 찌르며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왜 그날 너를 지키지 못했을까? 신여진의 손끝이 사진 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혀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유진아, 이제야 네 억울함을 풀어주게 됐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내게 약속은 지켰어.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아도 돼. 이제 너를 지킬 사람이 있어. 구하나가 은총이가.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묵혀온 죄책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신여진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납골당은 적막했고 바람 한 점 없는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유진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석 위에 새겨진 사랑하는 딸 유진이라는 글자가
희미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해. 그날 네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떠나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널 기억하고 네 목까지 살아갈게. 너를 위해, 남은 사람들을 위해. 신여진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도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석 앞에 놓인 작은 꽃다발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나의 자랑이었어, 유진아. 세상이 널 몰라준 게 너무 원망스러웠어.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의 존재를 알게 됐어. 이제야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을 한 것 같아. 멀리서 산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납골당 안은 적막했지만 그 적막 속에서 신여진은 딸과 대화하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골당의 이마를 살짝 기댄 신여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온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납골당에서 나오는 신여진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과 속죄의 시간을 마친 신여진은 마침내 딸을 보내줄 준비가 된 듯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